한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미리 드려놓을게요. 이따 말씀 중에 좀 녹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활발하고 다양하고 또 규모도 큰 활동들을 하시려면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재원 마련 부분하고 또 관하고의 이 역할 관계, 이런 것들은 평소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플랜 B 사례를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질문 드려놓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발표하셨던 박 대표님께 제가 아까 깜빡 잊고 미리 질문 못 드려놨는데 좀 드려놓을게요. 오늘 우리 2부 순서의 제목이 왜 우리는 아카이빙을 이야기하는가예요. 결국엔 이제 다 그런 얘기들이 밑에 깔려 있긴 하지만, 특별히 박 대표님께서는 아까 좀 총론적인 물레의 사례와 함께 총론적인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박 대표님 의 말씀으로 나는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이따가 함께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귀한 그 내용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강원재 대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왜 오셨나요?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 뭐 하러 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부 처음에 발표했던 강원재입니다. 이 자리가 제 자리인 줄 몰랐는데 갑자기 투입됐습니다. 네, 재밌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미리 드린 질문들이 있고요. 또 강원재 대표께서 중간중간 이제 함께 도움 말씀 주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기록 관리 분야에서 이렇게 한 20년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만나는 분들에게 기록 관리 분야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 잠깐 말씀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최대한 짧게 기록 관리 분야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1999년에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기록 관리 법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각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 공사공단까지 기록물 관리, 업무 과정에서 나오는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되기 시작한 게 불과 20년 안쪽 일이고요. 그와 맞물려 각급 대학교에서는 학과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는 걸로 약 한 25개 대학에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으로 기록관리 학과를 두고 전문 인력을 배출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분야는 낯설고 지형도 넓지 않지만 엄연한 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 시장이라는 산업계가 존재하고 국가기록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이 기록연구사들이 존재하는 이 관의 영역도 엄연히 있고, 그런 신생이자 하나의 그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법에서는 주로 행정 영역의 공공기관의 행정 기록을 중심으로 법이 지금 꾸려져 있는데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10년 안쪽의 상황인데, 각급 공동체들,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함께 공유하려는 그런 노력이 자생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중에 뭐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나 앞서 일부에서 발표하신 정릉마을을 비롯한 여러 사례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기록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 있지는 않은 형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의 활동,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남기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을 중간에 주시면 제가 좀 대신 여쭤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드린 질문부터 한 분 한 분 묻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를 아니구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 대표님부터. 질문을 받은 순서대로 최 선생님 그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이 좀 있어서 네네. 그럼 최 네. 대표부터 좀. 대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그거를 뭐라고 이렇게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가
저희도 이제 문화판에 계속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업으로 모든 게 접근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타이틀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게 대상마다 뭐다에 대한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마을로 들어가 봤을 때 마을 분들이 갖는 생각들이 우리가 무슨 어떤 사업에 이제 동원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생각에 대상화에 대한 생각들은 그런 거였고요. 동원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이분들이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억을 기록하는 이 과정에서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다를 처음에 발행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사실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가 그 골목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을 담자. 그래서 저희가 사이다의 어떤 큰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편집 안들을 방향이나 이런 걸 정하고 들어가질 않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생기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 그 목소리들을 담는 것,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됐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야기가 끝이 없고요. 굉장히 소소하고 세세하고 이런 이야기로 됐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결과물은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과물은 같은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그 어떤 그 글을 저희가 글을 통해서 이거를 공유하고 사람들과 공유하고 했을 때 그 글을 쓰는 그 방향이나 글의 톤, 뭐 이런 것들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특히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 기자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갖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얘기들에 이제 그 말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이야기 나누고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똑같으세요. 이렇게 좋은 날, 왜 이런 젊은 친구들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러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손을 꼭 잡고 안 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당신들의 그 삶의 결의 이야기들을 나누고요.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지금 손동현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이 된다면, 네. 저도 이제 무슨 답이 있어서 여쭤본 건 아니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동체 아카이브, 마을 아카이브 이렇게 표현되는 민간 영역에서 자생적인 기록 활동과 기록 공유 행태가 이게 주체와 객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스스로도 전망을 내기 모호한 측면도 있고, 특히나 어르신 구술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말씀해 주시는 데서 자기 역할이 끝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작년 또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국민대에 계신 그 한국사 김영미 교수께서 중요한 시도들을 하는데, 구술해 주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작은 연극을 만들어서 연극에 직접 배우로 출연하셔서 당신 말씀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젊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그림으로 그릴 때 그림을 함께 그리신다거나, 뭐 이런 중요한 시도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겠지만 그 구술 이야기청 그거는 이제 또 우리 육기라고 하는 분이 하시는 활동인데,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실험들을 우리는 잘 보고 그렇게 모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상화가 안 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고요. 사이다의 그런 아주 중요한 작업과 시도, 거기에 대해서도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좀 더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아까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사실 그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공유하시거든요. 책이 나오고 나면, 네, 그런 과정들도 있고, 또 뭐 글을 쓰거나 그림을 저희가 이제 지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그려요. 그의 인생 그 지도 같은 거 그리는데 대부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들을 그리는데, 제가 그 이야기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일제 그 강점기 시절을 사신 분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의 지도를 그립니다. 마을 지도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살았던 가장 그 열심히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참여해서 지도를 그리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을 해서 지난번에는 그 약간 사이코 드라마 형태로 집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심리학 쪽에서 들어와서 기록과 같이 만나서 진행됐던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저희도 이제 대상화라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분들이 주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많은 영역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들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승옥 대표님도 좀 아까 제가 드린 질문 함께 합쳐서 못하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좀 말씀을 길게 해서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아까 여기 그 수원의 사이다 말씀드리니까 저 안녕광안리는 5년 동안 20호 내고 지금 폐간인데 휴관이라고 우기면서 내년 올해쯤에 휴관 특집으로 하나 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잡지 만들 때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게 그 여러분이니까 출연도 하고 동네 분들한테 속되게 삥 뜯듯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트 만드시는 분들이 동네에 대한 소개해달라고 해서 저희 후원해 주신 적도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뭐 굉장히 저예산으로 뭐 예를 들면 원고료가 굉장히 없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적게 준드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고 그 이후에는 뭐 저희가 이제 지역 활동 그러니까 뭐 문화특화형 문화마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특히 깡깡이 예술마을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보면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드는 거 외에 이런 쓸데없는 작업에 왜 에너지를 쓰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뭐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든지 문체부에서 하는 이런 문화도시 사업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장기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어떤 예산 지원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그 뭐 흔히 이야기하면 사람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드웨어 이야기할 때 그 아주 기초가 되는 아카이빙 영역들을 오히려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천편일률적일 수도 있지만 모든 곳에서 지역 저희가 이제 할 때마다 저희 잡지 만드는 잡지 형태가 제목도 다르고 색깔이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잡지 만들고 책 만들고 이런 것들은 약간 기본 매뉴얼처럼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하고는 별다른 게 없어요. 제가 그런 총량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5년 정도 사업하다 보면 부서의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시거든요. 보면 그래서 어디에서 좋은 분이 왔다라고 해서 안심을 하면 또 어디에서 폭탄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공무원이 주는 스트레스의 총량은 항상 불변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뭐 다 선의를 가지신 분들이라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예, 그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좋은 공무원은 무관심한 공무원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수습까지 아주 잘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예, 네. 박 대표님 말씀. 그 질문하고 연관되기도 하고요. 그 최소영 선생님께서 그 아까 그 대상화의 문제가 제가 답변해야 할 내용들하고도 닮아 있기도 하고 해서 드리면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에 뭐 대상화는 어쨌든 뭔가 그 대상들을 만나야 하는 일들의 그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대상을 만나는 방식들 그거를 특정해서 아키비스트라고 얘기를 하면 아키비스트가 예술가일 수도 있고 또 누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기록한다고 했을 때 그들을 만나는 방식은 제 생각에는 그냥 조력자, 매개자, 매개의 역할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게 하는 이런 조력자의 역할들이 각 그 만나는 사람들이 예술가면 예술적 방식으로 그들의 삶들을 스스로 말하게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아까 뭐 여러 그 결과들을 봤는데 오늘 발췌에서는 그 김진 작가의 그 아카이브 방식이 그 쭈꾸미 식당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입구에서 개인전도 했는데요. 데메테르라고 하는 농경의 신의 여신을 발견하면서 쭈꾸미 사장님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나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러한 일로 과거를 자기의 삶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자기 스스로 손글씨를 써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김진 작가의 작업에서 아마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상화를 극복하기 위한 좀 면밀한 준비들이 맞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들어온 지 10년에 처음에는 정말 위기였어요. 곧 사라질 위기의 공간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늘 그 위태로움의 공간으로 사람을 만나 왔어요. 근데 그때는 재개발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이제 10여 년 동안 이제 도시 재생으로 이제 마을의 변화들을 좀 겪고 있는데요. 10년 안에 그것들을 만나는 것들이 저한테 무엇이었나 보면 그냥 그런 삶의 그런 변화들 그리고 그 삶들을 읽어내는 것에 저는 원래 이제 기록을 베이스로 하는 이제 미디어 작가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변화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오랫동안 정교하게 다듬어졌던 마을의 생태계에서 삶의 가치들이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 이웃, 그 공간 그 안에서 버려지고 하찮게 잊혀졌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롭게 다가오고 그것들이 저 예술가인 저한테는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일로부터 그리고 그것들과 그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순간들이 저한테는 마을에 살고 지금까지 악해병을 했던 주요한 이유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한 아까 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의 나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이게 10여 년 동안 마을도 변했지만 저도 그래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박 대표님 갖고 계시는 그 마음과 또 사안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혹시 서로에게 뭐 좀 조언이나 질문 이런 게 중간에 생각나신 게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 오늘 이 자리가 민간들이 한 어떤 공동체 아카이브를 어떻게 지속하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왔으면, 그러니까 민간들이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뭐 네트워크이든 연대든, 그러니까 지금 뭐 정책적으로 국가기록원 안에서 민간 기록을 어떻게 뭐 그 아예 영역 자체가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각자의 형태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아카이브가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배울 때는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자체로 큰 세계이고 아카이브가 이렇게 그 기록 생태계가 돼서 기록만을 위한 이런 게 돼줘야 되는데 지금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이제 껴들어가서 거기에 기초 사업으로 진행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갖고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좀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해서 민간 우리 이 기록자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어떤 기록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각들 좀 갖고 계신지 뭐 특히 손동현 선생님한테 예. 더저 사실 조금 아까 이제 국가기록원과 국가기록관리 정책 언급이 있으셔서 잠깐 아는 범주 내에서 설명드리면 2006년 7년 넘어오는 과정에서 99년에 만들어졌던 기록관리법이 크게 바뀌었는데 바뀐 요소 중에 하나가 민간 기록에 대해서도 문을 여는 이런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변화가 일상적인 공동체 활동을 기록화하는 것과 어떤 연계됐다기보다는 그간의 기록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것에서 개인이나 일반이 생산하는 것도 수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정도의 문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근거가 없진 않지만 그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활동과 국가기록원 내지는 국가기록관리 정책과 직접 만나는 부분은 아직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문이 열려 오면서 기록원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이런 활동들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유연하게 협력할까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침 뭐 이제 연대나 협력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 이제 제가 속한 연구소에서 활동가분들 한번 이렇게 모이자 그래서 모여봤더니 정말 갈증들이 많으셨더라고요. 한 2번 모였었는데 그래서 여튼 그렇게 우리는 우리대로 자생적으로 계속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면서 기록원이나 하여튼 국가적인 정책에도 뭔가 좀 모여진 의견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저도 그 말씀에 좀 보태서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아카이빙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지금 기록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는데 이것을 남기고 전승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다 책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각각 갖고 계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하시는 분. 그 아카이브 그다음에 기록의 영역은 되게 방대하고 방식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저의 조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술적 아카이브라고 하는 예술 대성을 예술적으로 만나 예술적으로 기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것이 지금 그 아카이브의 유형 안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마치 왜 그러냐면 예술가들의 아카이빙 기록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들은 창작행위, 전시 창작행위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록의 결과물들이 창조적으로 다시 쓰여지는 일들은 지역 안에서 그것들이 기록된 것들을 다시 또 재생산해내는 구조로 이게 발전해 나가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 행위로서의 이 아카이빙이라고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드리고 그런 것들이 뭐 아까 좀 부족해서 발제의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드리는 말씀은 마을 안에 그런 기억 저장소 예술의 그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그 주체들을 만나면서 또 뭔가 재생산하는 구조의 어떤 공간들이 상설화돼서 그것들이 늘 그 안에서 사건들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을의 분들 공공에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 질문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동의합니다. 예. 이승욱 대표님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네, 그 제가 사실 한 6개월 전에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왜 오겠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카이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사양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출판을 하시고 또 아카이빙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저희 문제식은 굉장히 부박하기 짝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지역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필요한 방식대로 저희가 경험적으로, 제가 오늘 제 발표도 경험적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은 제가 특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간 애매모호한 이중적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은 지역 문화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관점 자체가 되게 왜곡돼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일상 속에서의 어떤 고유한 내재적 가치들을 폄하하고 서울과 비슷해져 있는 것들을 계속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들이 있었고, 그것을 저는 좀 뒤집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잡지를 좀 만들었고, 뭐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해서 그 뭐 지금도 뭐 사실 아카이빙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나 문제의식, 체계적인 문제의식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기획자로서, 아카이비스트라기보다는 기획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과 또 저희 기획자들은 굉장히 실천적인 필요에 따라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속 그 소통을 많이 하면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 또 이게 기능적으로 너무 또 제도화되다 보면 본연의 원래 그 가치들의 아우라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앞으로 생산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부득이 상투적인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재 대표님 그냥 가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으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기록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그 스스로 자기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물을 생산하는 활동,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도 이제 이런 기록관이라든지 뭐 이런 그 활동들을 장려하는 분위기들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는 그 바람직한 뭐 방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럴 때 예술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이제 문화재단 대표로서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술이라는 게 원래 그런 기록 활동가들 아니었나? 그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연극하시는 분들이 막 저 먼 과거의 서사를 현재 전성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이전의 기록들을 그 조각으로 남기고 그림으로 남기고, 그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러이자 그리고 이제 기록 활동가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그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 감각을 표현하는 그 예술만이 이제 예술로 이렇게 이제 많이 그 인정이 되는 분위기.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또 다른 이제 그렇게 그냥 그 추상의 세계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는 동안에 놓쳐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많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반성에 그 많은 부분들을 예술가들이 이미 이제 또 가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구나를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또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활동들을 계속 좀 모아내고, 그런 활동들이 이런 공공의 장에서 발표되고 의미화되고, 그리고 플랫폼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시 공유되고, 그런 식의 작업들을 또 이제 와서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고, 이런 일들을 재단은 앞으로도 좀 재단의 역할 중에 많은 부분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발표해 주신 그동안의 이제 그런 경험지들을 나눠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뭐 여전히 목마르실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대화 가지고 뭐가 이렇게 풀리신 건 없을 수 있겠는데요. 시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료집을 정리해서 영등포문화재단에서 또 적극적으로 배포를 할 겁니다. 이 자료집에 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강원재 대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각 활동가분들이나 자기 정체성을 가진 전문가분들의 노력 존중받아야지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예술이라고 해도 창작자와 향유자가 이젠 이 칼처럼 구분되는 시기라기보단 일정 부분은 또 협력도 하는 이런 문턱도 낮아지는 그런 협력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공동체적 분위기가 더 많이 활성화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발표와 좋은 말씀 주신 세 분의 대표님과 한 분의 재단 대표님과 총 네 분의 대표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